시험 넘었는데 자리 못 잡았다. 아, 그러면은 1, 2년 안에 희망퇴직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겠구나. 시험 2살 이 정도만 돼도 위험하다. 다 40대에서만 쓰더라고요. 50이 넘으면 안 돼. 저 같은 경우는 구직이 된다면 10시간도 근무를 하겠다. 시켜만 준다면 열심히 할 자신도 있고 그 능력도 되고 하는데 받아주는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낀 세대 같아요. 나중에 부양 못 받고 또 지금 부양을 해야 되고 그런 세대가 지금 50대인 것 같습니다.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도 뭐 애들이 대학생 둘이다 보니까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제 뭐든 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경기도 동탄의 한 사진관. 김옥규 씨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상체를 앞으로 살짝만 기울여 볼게요. 다시 얼굴만 이쪽으로 네. 눈 크게 뜨시고 살짝 미소 지어볼게요. 하나, 네. 오랜만에 증명사진. 중요한 곳에 쓸 사진이라 더 신경이 쓰입니다. 눈사진 괜찮으세요? 약간 입이 삐뚤어진 느낌 안 들어요? 그럼 이런 대칭 같은 거는 저희가 수정하면서 살짝 해드리는데. 사진을 왜 찍으셨어요? 아, 이력서에 좀 더 젊은 사진으로 교체해서 한번 어플라이 해보고 싶어가지고 찍었습니다. 좀 나온 사진 결과를 보니까 어떠세요? 마음에 듭니다. 좀 더 젊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올해 57세인 김옥규 씨는 새 직장을 찾고 있습니다. 1991년 엔지니어로 삼성전자에 입사해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을 관리하는 그룹장을 지내다 다른 회사로 이직. 2023년 이사로 퇴직할 당시 받은 연봉만 2억 원. 32년의 직장 생활 동안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각종 상패와 특허들이 그 시절의 영광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등록된 거죠? 네네네. 요거는 이제 HP에 있을 때 등록된 것이고 또 삼성전자에 있을 때도 다수 특허가 등록되어 있고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회사는 사용하고 제 특허를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년을 채우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퇴직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2023년에 HP가 프린팅 사업부의 손익이 안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 인력이 한 400명들이 정리해고를 했는데 제가 그 사람들을 사실 정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손을 들고 같이 나가자 해서 명예퇴직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언제인가요? 그게 2023년 6월입니다. 퇴직을 한 이후에도 대학원에 다니는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가 필요했던 김 씨는 재취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개발팀을 이끈 경력을 살려 중소기업 등의 이력서를 냈지만 1년이 넘도록 새 직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퇴직하고 여기 있는 정보 운영 플랫폼으로 계속 지원을 매달 했습니다. 매주에. 지금 이거 지원했던. 네네네네. 하다 못해 여기도 안 되니 동네에 근처에 있는 요즘은 당근에서도 채용을 주선해 주거든요. 아, 이게 당근이에요? 네, 당근에서 이렇게 채용을 이렇게 공지하면은 제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무직, 총무직, 관리직 하다 못해 사무 보조까지 지원했지만은 전혀 연락이 오지 않고. 아내도 남편 김 씨의 실직이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재취업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은 하셨나요? 아니요, 생각 못했어요. 일을 그렇게 많이 활발하게 일을 했던 분이
이제 눈을 뜨고 일어나면 이제 소파에 앉아 있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제일 마음도 아프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직은 50대. 일이 필요한 가장에게 포기란 없습니다. 어디 가시나 봐요? 취업 한번 컨설팅 받아보려고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컨설팅 받으러 가려고 합니다. 일자리가 필요한 지역 주민과 기업들을 연결해주는 한 센터를 통해 회사를 소개받아 보려 합니다. 선생님 지금 이제 구직 활동을 꽤 오래 하셨다고 들으셨는데. 네, 저는 67년 2월생입니다. 자격증은 따로 따지는 않았지만은 파워포인트, 엑셀, MS 워드, 한글, 그리고 동영상도 그 편집도 가능하고 제작도 가능합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최근 김 씨와 같이 퇴직 이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센터를 방문하는 50대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찾는 회사들은 많지 않습니다. 조금 뭐 채용이 잘 안 되는 데는 그래도 한 40대 후반대, 50세 이하까지는 그렇게 선호를 하시는데 약간 외곽 쪽은 50대 초반까지도 찾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인구 밀도가 높고 이제 공단 지역들은 청년층을 많이 선호하세요. 갈수록 자리가 없네, 중장년.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인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5, 60대는 베이비붐 세대라 불리웁니다. 1차 베이비붐 세대는 이미 퇴직했고 그 뒤를 잇는 2차 베이비부머는 총 95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6%에 달합니다. 2차 베이비붐 세대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한창 고도 성장을 하고 있을 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의 수혜는 어느 정도 많이 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주화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시절에 사회생활을 했던 세대고요. 민주화 운동을 시작으로 IMF 외환 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 등 대한민국의 역사를 온몸으로 겪어온 2차 베이비붐 세대들은 50대가 되어 퇴직을 앞둔 나이가 됐습니다. 2차 베이비붐 세대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평생 월급으로 살아왔던 분이 이제 월급 없는 삶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의 숫자가 많아진다는 건 대한민국 전체의 좀 변화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올해 50살이 된 신정훈 씨의 하루는 남들보다 이른 새벽 4시에 시작됩니다. 고등학생 딸을 둔 외벌이 가장 신 씨. 출근이 이른 탓에 식사도 혼자 해결합니다. 식사를 이렇게 혼자 하세요? 네, 혼자 먹는 편입니다. 가족도 일하고. 집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 저 혼자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산에 위치한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이곳에서 일하는 신 씨는 새벽 6시에 작업을 시작해 오후 5시까지 일합니다. 현장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갑니다. 저는 형틀 못 쓰고요. 주로 하는 거는 거푸집 제작인데 지금 이 현장에서는 신호수를 겸하고 있어서 자재 양중이라던가 자재 이렇게 판개 작업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5년 전 다니던 직장을 희망퇴직한 뒤 주변 소개로 시작하게 된 목수일. 처음 일할 때는 낯설고 힘들기도 했습니다. 보통 제가 아침에 빠르면 새벽 4시 아니면 4시 반 정도에 기상을 해서 최대한 4시 반에 출발을 하거나 늦어도 4시 50분 정도에 집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기존에 회사 다닐 때는 이제 보통 8시 반 9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자체가 틀려서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매우 힘들었어요. 목수로 일한 지 5년. 이젠 현장에서도 알아주는 기술자가 되었지만 그의 원래 전공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전문대학교를 나왔는데요. 금형설계학과를 나왔습니다. 저는 전공을 살려서 금형업계로 간 거죠. 현장에서 보통 일을 하거든요. 근데 저한테 너무 잘 맞고 재밌는 거예요. 현장에서 일하는 게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보다. 잘 나가는 금형 기술자로 15년을 일했지만 회사가 망하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제출을 해야 되고요, 회사에.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죠. 바빴고 그렇게 잘 됐었는데 점차 이게 시간이 이제 흐르면서 좀 조금씩 하향 사업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주력으로 하는 금융업체다 하면 자동차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쪽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전기차 쪽으로 넘어오면서 그 안에 부품들이 뭐 3분의 1? 그 정도로 확 줄어버리니까 그전에 만들던 업체들은 파산되는 거죠. 저녁 시간이 더 금융업계의 일이 줄면서 기술이 있어도 취직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 씨가 취업을 포기하고 건설 현장 일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정강이 쪽에 상처가 굉장히 많잖아요. 현장에서는 여차하면 조금만 방심하면 이렇게 다치게 되더라고요. 신 씨는 예전에 입던 작업복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작업복? 다 금형에서 다닐 때. 네, 전부 다. 이 기름이 많이 묻었네. 네. 금융 쪽 옷은 이렇게 기름때가 많이 묻어있죠. 현장하고 틀리게. 네. 지금 옷 꺼내보니까 어떠세요? 그래도 남부럽지 않은 기술직이잖아요. 기술이 있다는 자부심으로 살았었는데 그립긴 하죠. 여보세요? 응. 요즘 방학해서 어때? 편하지. 오늘 생일인데 생일 축하한다. 참 일찍 연락하자. 참 일찍 연락한다고? 아빠도 퇴근해야 뭐 전화를 할 거 아니야. 알았어, 이해해줄게. 그 뭐 생일 용돈 보내줘? 응. 그래 알았어. 딸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전라도 영광이야. 한 1년 반 정도 못 본 것 같아요. 방학 되면 올라와서 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현장 일 하면서 이게 또 휴가 맞추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될 때는 또 안 되더라고요. 기술직을 버리고 건설 현장 일을 택한 건 이제 고등학생이 된 딸 때문입니다. 애들이 다 큰 성인이 아니고 학생이다 보니까 뭐 교육비라든가 뭐 이것저것 들어가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전부 다 고정 지출인데 그런 비용이 저한테는 많이 필요했었어요. 한 조사에 따르면 50대 직장인의 41.9%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12.8%는 부모를 부양하고 있었고 부모와 자녀를 모두 부양하는 경우는 24.1%에 달합니다. 부모와 자녀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월 평균 164만 원입니다. 40대, 50대가 우리 가계 활동에서 가장 돈도 많이 들어갈 때요. 비용도 많이 들어갈 때입니다. 아이들, 자녀들 이런 뭐 교육비부터 시작해서 그럴 때 만약에 내가 명예퇴직을 또 돼서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다시 재취업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경기가 어려워서 내가 명예퇴직을 했는데 그러면은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일자리는 당연하게 부족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예전 같으면은 그분들이 재취업이 안 되면은 창업을 했거든요. 창업시장으로. 근데 자영업시장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이러니까 자영업 창업하기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으로 정한 대한민국 근로자의 정년은 60세. 하지만 앞서 보신 사례들처럼 60세 정년을 채우고 주 직장에서 퇴직하는 직장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5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들이 퇴직하는 연령은 평균 50.5세로 응답자 중 56.5%가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했으며 정년을 마치고 퇴직한 비중은 10명 중 채 1명이 되지 않습니다. 평생 직장이 사라진 요즘 퇴직 이후 새로운 직장을 구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50대 구직자, 그들의 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청주의 한 공장. 이 공장에서 일하던 김성민 씨는 작년 12월 희망퇴직을 신청해 회사를 나왔습니다. 이 회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니신 거예요?
제가 2008년 7월부터 2024년 12월 20일까지 재직을 했습니다. 한 12, 3년 다니셨네요? 네. 지금 현재 이 시간대면 한참 일하고 있을 시간대인데 지금 밖에 나와 보니까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드네요. 8시 반부터 5시. 공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총 직원 190명 중 46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습니다. 총무팀에서 운전 일을 하던 김 씨도 고민 끝에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경영 악화로 인해서 사원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그 희망하는 사원들에 한해서 희망퇴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생각을 많이 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제가 저 혼자 빠져도 그래도 이 회사 이 팀은 나머지 팀원들은 살아남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쓰게 되었습니다. 희망퇴직 후 받은 퇴직금은 1억 6천 남짓. 1억 6천이네요? 네. 거의 1억 7천 가까이 되네요, 퇴직금은? 네. 퇴직금은 남은 집 대출금을 갚는 데 다 썼습니다. 당장의 생활비가 필요한 김 씨는 새 직장을 찾는 중입니다. 이게 지금 다 자격증인가요? 네. 운전 관련? 네. 화물 운송 자격증, 택시 운전 자격증, 버스 운전 자격증. 그다음에 이거는 배면허입니다. 1종까지 운전할 수 있는 보트 면허고요. 무선 조종사 뭐 있고 지게차, 굴착기, 로더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신 이유가 있나요? 운전직이라는 게 저희 이제 선배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생명력도 짧기 때문에 이 일종 보통으로 가지고 먹고 살기에는 쉽지 않다는 생각에 2013년도부터 뭐 지게차뿐만 아니라 계속 면허증을 따왔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취득한 면허증만 18개. 이력서를 내고 있지만 오라는 회사는 없습니다. 지금 탱크로리를 이용해서 가스를 운반하는 업체에다 지원했고요. 그 다음에 승용차로 운전을 하는 일, 그 다음에 취업이 됐다 해도 급여가 맞지 않으면 또 다닐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갭의 차이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이던 딸이 올해 대학에 입학하면서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 실업급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새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김 씨는 알고 지내던 선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랜만이다. 네, 어떻게 잘 지냈어요? 하세요? 선배는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여기 앉을까요? 버스 이제 들어오면은 가장 중요한 건 인사사고만 없으면 되는데 네. 사고 안 내고만 잘하면은 일반한 그 직장도 없고 괜찮아. 네. 앞으로 하게 되면은 좀 회사도 여러 군데 있으니까 알선해 주시는 것도 있고 하니까 네. 마음만 정해지면은 네. 그때 와. 네. 그럼 내가 알려줄게. 네. 대형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김 씨는 시내버스 운전 일을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간을 여쭤볼게요. 이런 퇴직으로 이렇게 이제 버스 기사 지원하는 분이 많나요 요즘? 대형 면허 갖고 일을 하면서도요. 이제 이런 쪽으로 찾는 분들이 가끔 있지만, 많이 있지만, 근데 지금은 조금 추세가 좀 많이 없네요. 예전에는 많이 있었고 좀 좋았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김 씨는 청주의 여러 시내버스 회사에 이력서를 보냈지만 아직 오라는 곳은 없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와중에도 퇴직을 준비하고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걱정인 게 이제 돈 버는 거죠. 제일 걱정인 게. 한 8개월 정도는 구직급여가 나온다고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될지도 그렇고 구직급여 생각하지 않고 일단 직장을 잡고 직장을 잡지 못하면 2월 달부터는 나라에서 하는 그 용접 기술이라든가 어떠한 방면으로도 찾아봐야죠. 퇴직은 빨라졌지만 재취업은 어려운 50대의 현실.
50대들이 모여들고 있는 뜻밖의 장소가 있습니다. 한때 공무원을 준비하는 젊은이들로 북적이던 노량진 학원가. 하지만 지금은 자격증을 따르는 50대들을 거리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내년에 퇴직합니다. 아, 내년 몇 월 달에 하세요? 6월 달에. 6월 달에? 네. 근데 미리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네. 어떤 자격증을 따시는 거예요? 저는 주택관리사요. 주택관리사? 네. 근데 이제 퇴직하시면 쉬어도 되는데 왜 또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죠. 지금 경제활동을 해야 되니까. 연금 X라고 하는 게 뭐 우리가 현재 생활하는데 부족하잖아요. 연금 X가 크면은 상관없겠죠. 근데 연금이 수백만 원씩 되는 거 아니니까. 경제활동을 했는데 아직 젊으니까요. 50대예요. 50 얼마나 돼요? 50대 후반. 50 후반?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금융계통에 세망퇴직하고 어쨌든 노년기에도 소득을 창출해야지. 그저 그나마 회사 유지가 되지. 뭐 지출만 계속 일하면은 그동안에 뭐 모아놨던 그런 게 다 뭐 이제 소멸되니까 남는 그냥 국민연금 하나 남으니까 그거 가지고 경제적으로 과연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의문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그 경제 생활을 좀 꾸준히 해야 되겠다 그런 니즈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50대 이상 중장년이 생각하는 적정 노후 생활비는 개인 기준 월 192만 원.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평균 65만 원에 불과합니다.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50대들은 생활비 마련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가 절실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레미콘 업종이다 보니까 건설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상시 구조 조정을 합니다. 정년은 60이라고는 하지만 보통 정년까지 가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나이에 어느 정도 퇴직은 예상을 하는 나이지만 실질적으로 뭐 우리나라 사람 뭐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장을 가져야 되는데 그 차원에서 이제 그 일환으로 이제 주택관리사 쪽에 관심을 갖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2019년 이후 국가기술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50대의 숫자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기술 하나만 있으면 정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잡히게끔만 최대한 벌려서 딱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 오차 범위가 3mm, 그리고 오차 범위 한도는 30mm니까 그 범위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요. 이해되셨죠? 타일 기술을 배우는 학생들 중에는 이직을 계획하고 찾아오는 50대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몸만 잘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하면 따로 정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같은 직종은 아니지만 저희 아버님이 이제 50년생이신데 지금도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미장 기술자로.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속도는 느려질 수 있지만 오랜 기간 이제 숙련도를 높였기 때문에 완성도가 높을 수 있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올해 51살인 신동기 씨도 이곳에서 타일 기술을 배워 지난 11월 타일 기능공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21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한 후 여러 일을 전전했지만 재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두 군데 정도 일은 진행을 했었어요. 1년 짧게는 1년은 조금씩은 못 다니면서 두 군데 업체에서 일을 계속 배우다가 나이가 있어서 이제 새로 또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가서 배우면 되지 했는데 그게 저를 좀 진행해주고 해주는 사람들이 나이가 저보다 윗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의 지시를 받고 또 새로 시작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뭐 어느 정도 제 나이 된 사람들은 뭐 대리운전이나 배달이나 뭐 그런 거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진짜 엄청난 육체 노동이더라고요. 자격증이 있다고 다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럿이 함께 일하는 타일 작업의 특성상 함께 일할 팀을 찾아야 하는데 그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위에 이제 높이가 다 안 나오면은 붙여가지고 이렇게 드러내면 수정할 때도 이렇게 하면 그렇죠. 옛날에는 앞잡기 없어갖고 헤라 같은 거 집어넣어서 이렇게 했는데 막. 원장님이 직접 하시니까 어떠세요? 좀 궁금했던 사항들을 갖다 이렇게 좀 일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조언을 얻고 그
그거에 대한 걸 좀 더 공부할 수 있어서 좀 좋은 것 같긴 해요. 일반적으로 그냥 저거 하는 거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거든요. 그럼 저분들한테 저도 일을 갖다가 뭐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배워야 저도 저 일을 제가 알아서 진행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계속 그 고정적으로 다니는 팀이 있어야 손발이 많이 맞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팀으로 들어가서 이제 계속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인맥이거든요, 타일은 사실. 그래서 여기서 불러주고 일이 있을 때 일이 없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찾아야 되겠네요. 좀 찾아야 돼요. 회사를 퇴직하고 새 일자리를 찾아 헤맨 2년. 신 씨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50대의 삶은 어떠세요 지금?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저도 뭐 애들이 대학생 둘이다 보니까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제 뭐든 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 얼마 받았는데 그 생각하면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워낙 거의 할 수 있는 게 최저임금 수준이거든요. 그 외에 세금 떼고 못 떼고 하면은 뭐 거의 없더라고요. 50대의 퇴직 전 직장에서 정규직이었던 비율은 74.5%. 하지만 재취업 후 정규직의 비율은 42.1%로 떨어집니다. 재취업 시 임금은 평균 37.3%가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베이비 부모 분들은 노동지 시장에서 밖으로 많이 나왔고, 근데 그 밑에 지금 뭐 60년, 70년생 분들도 지금 이제 시장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재취업이 제대로 안 되니까 비정규직이나 어떤 비정규직 일을 당분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정규직 일자리가 잘 기회가 오지 않고, 그래서 자꾸 이제 지금은 그 명예퇴직한 이런 50대 분들이 아마 비정규직 일자리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상태다, 이렇게 보고.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50대들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재취업. 내수시장 위축과 경기 불황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50대 구직자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연간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5만 9천 명이 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2020년 이후로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기록했습니다. 또 산업별로는 도소매업과 건설업, 제조업 등 50, 60대 서민들의 일자리이자 재취업 구직자들이 많이 찾는 일자리가 급감했는데요. 취업 시장이 얼어붙고 고용 불안이 심해지면서 50대들은 취업 한파가 불어닥친 재취업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새벽 4시. 건설 노동자들이 일을 찾아 모이는 남구로의 인력 시장에는 새벽부터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 2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리에 서서 일을 찾고 있습니다. 일이 없어. 일이 없어요? 나오면은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와도 한 2, 3일 나가나 일은. 아 그래요? 없잖아. 선생님 매일 나오세요? 매일 나오는데 매일 일은 못 가지. 건설 경기가 나빠지면서 공사가 멈추거나 취소된 현장이 많다 보니 일자리도 줄었습니다. 여기 있으면은 거의 못 나간다고 봐요. 아 이쪽에 지금? 사무실로 올라가서 잡아야 되니까 많이 나가야 10명, 20명 나가면 끝나는 건데. 아니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하루에 10명, 20명도 안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거의 다 못 나간다고 보면 될 거예요.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 현장이 줄면서 50, 60대 건설 노동자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일이 엄청 없죠. 예전에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침에는 거의 없었어요. 다 나가고. 근데 지금은 많이 남잖아요. 건설비가 엄청 주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신도시나 뭐 그런 거 많이 져서 현장이 많았었잖아요. 지금은 거의 없죠. 지금 뭐 상가 같은 것도 분양이 안 돼서 미분양 데가 많이 있잖아요. 일자리가 줄어든 건 건설업계뿐만이 아닙니다. 경기 불황과 내수시장 침체로 적자가 늘어난 기업들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희망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업계 2위인 홈플러스도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겠다 발표했습니다. 갑자기 저도 출근 전인데 갑자기 지금 회사에서 그 설명회를 진행한다라고 갑자기 막 간부들이 막 카톡이 오더라고요. 무슨 내용이냐 했더니 희망퇴직에 대해서 온다. 그러니까 해서도 기습적으로 이거를 시행을 한 거예요. 저희도 모르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그렇다고 애들한테 기댈 수 있는 뭐 그렇게는 하기 싫고 사실은 진짜 앞에 깜깜합니다.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된 이후에 회사가 진짜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실익이 있다라고 판단하면 지금 불경상 지역이 아니라 전국 지역으로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장이라 생각했던 곳에도 희망퇴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56살인 최상진 씨도 지난 12월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다니던 회사를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큰 것은 함전주고 예. 이제 이것은 이제 통신주죠. 아, 그럼 이런 것들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통신주에 이제 케이블도 올라와 있고 단자도 있고 시설 이제 각 집으로 설치가 다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1994년 KT에 입사해 인터넷선을 각 가정에 연결하는 현장 기술자로 30년을 일한 최 씨. 그가 정년을 3년 남겨놓고 회사를 나온 까닭은 무엇일까? 현장 직무를 이제 지금 KT 본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별도의 이제 법인체를 세워가지고 이제 그 업무를 그쪽 계열사로 이제 퍼 옮기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쪽으로 옮겨갈 것이냐, 아니면은 퇴직할 것이냐, 아니면 남아서 재교육 받고 다른 영업이라든가 다른 업무를 하실 것이냐 이렇게 선택을 하게끔 했었죠. 작년 10월 KT는 통신망 관리를 전담하는 자회사를 세우고 3,700여 명의 KT 직원들에게 자회사로 이직할 것을 권했습니다. 이직을 거부하면 새로운 업무를 낯선 지역에서 해야만 합니다. 제가 딸도 학교 다닐 때 한번 지금 나와서 한다고 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그럼 당신들 무슨 일을 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재교육, 영업 교육 재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때 필요한 지역에 뭐 그 적재적소에 보내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그렇죠. 사람들이 고용의 불안이 심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알게 모르게 압박으로 와서 나가라는. 그렇죠. 실제로 한 KT 임원은 직원들이 자회사로 가지 않고 회사에 남을 시 견디기 힘든 상황이 벌어질 거라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신규 회사로 전출 안 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 토탈 TF라는 게 잔류가 하게 되고 영업 조용히 영업해야죠. 상상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이제 모멸감도 있고 자괴감도 있고 굉장히 힘듭니다. 어차피 사람 사는 세상인데 어떻게 되냐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아마 여러분은 쉽지 않고. 결국 자회사로의 이직을 포기하고 희망퇴직을 선택한 직원은 2,800여 명. 자회사 전출이나 희망퇴직이 아닌 잔류를 선택한 직원도 있지만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바로 가게 됐어요. KT에서 남아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영업을 시키는데 영업하는 지역 자체가 백령도, 동두천, 그리고 이쪽 경기 남부에서는 평택이나 이천여주, 그리고 지역으로 갔을 때는 경북 청송, 전국 각지에 오지라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쪽에서 이제 영업을 시키겠다. 더군다나 영업이 안 됐을 때는 페널티를 주겠다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부담감도 많이 가지고 있고 두려움도 있는 상태입니다. 낯선 지역에서 새로운 업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남기로 한 직원들. 그중에는 KT의 전신인 한국통신에 입사해 30년이 넘게 근무한 직원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당시에 이제 그 한국통신이었습니다. KT가 아니고 가장 가고 싶은 회사이기도 했고 일단 공기업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저는 이제 6급으로 1994년도 공채에 합격해서 KT에 다니는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저는 KT에서 돈을 벌어서 가족들하고 같이 살아가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회사의 구조조정이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저는 퇴직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린 딸을 키우는 이성한 씨도 고민 끝에 KT에 남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0살이에요? 아직 제가 이제 애가 어리거든요. 지금 10살이기 때문에 자회사로 넘어가는 것도 사실 고용이 100% 보장되지 않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퇴직이나 자회사 전출은 와이프도 완강히 거부를 하는 상태. 들어갈 때 많잖아요. 그 생활비라든 그런 부분은 또 선생님 또 50이란 나이에 더 없잖아요. 사실 KT는 내가 사인을 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내보내지는 못하는 회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서 끝까지 살아남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평소에도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른 퇴직을 한 50대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경기도 고양시의 한 스타트업 회사. 전기 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회사의 직원들은 대부분 20, 30대입니다. 그중 유난히 눈에 띄는 두 사람. 612가 맞나? 610이 맞는 것 같습니다. 612개면 맞아요? 네. 하루 그러니까 전체 재고량을 맞추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차량에 탑재를 해서 이제 영업하러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맞춰놓고 다 분출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은행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김영철 씨와 공공기관의 연구원으로 일했던 조정호 씨는 작년 11월 이 회사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3개월째 근무 중입니다. 원래 그 전에 하시던 일은 어떤 일이세요? 금융업종에 있었어요. 그 어떻게 하시다 퇴직하시고요? 명퇴를 하게 됐습니다. 제 나이대가 지금 56세 올해 많이들 관둬요. 일반 직장인들이. 근데 저는 이미 한 1, 2년을 겪었고 쉴 틈은 퇴직하고 6개월을 쉬었어요. 실업급여 받으면서 한 9개월 쉬었고. 일자리가 필요한 50대와 기업을 연결해주는 서울시의 한 재단을 통해 취업을 한 겁니다. 두 사람이 맡은 업무는 방치된 전기 자전거를 찾아 지정된 장소로 옮기고 고장이 없는지 살피는 일입니다.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저기 있다. 오른쪽. 요거네. 소리 맞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밖에서 작업을 해야 하지만 아직까진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매달 받는 월급은 약 240만 원. 예전 직장의 월급을 생각하면 아쉬움이 큽니다. 정부 이제 좀 산하 기관에서 주로 뭐 조사하고 연구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고 원래 받던 보수랑 현재하고 어느 정도 갭이 있는가요? 절반 좀 안 되죠. 절반에 조금 못 미치죠. 생활하시는 데는 좀 부족한 건 없나요? 좀 빠듯합니다. 빠듯하고 근데 그동안 좀 모아놓은 저축을 가지고선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 작년 6월에 회사 이제 그만두고 또 이제 취업하는 곳들을 알아보게 되니까 대부분이 보면은 이제 최저임금에서 조금 상향되어 있는 요 정도 급여더라고요. 이제 그 현실들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우선은. 일생 동안 가장 긴 기간을 일하는 직장을 주 직장이라고 합니다. 이 주 직장에서 퇴직 후 새로운 일을 시작한 50대는 월급은 물론 직무의 성향도 달라집니다. 젊은 취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적 분석이나 추론, 정보 처리, 이제 이런 분석적인 업무나
또는 뭐 협상이나 조직 관리 이런 사회적 업무 비중이 높은 일자리에 주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 일자리의 분석 직무 성향과 사회 직무 성향이 낮아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50세 이상 취업자들의 경우에는 기존에 분석적, 사회적 업무를 하시던 분들도 이제 그런 업무가 아니라 단순 반복 업무라던가 아니면 육체 노동에 종사를 주로 하시는 그런 모습이 데이터에서 관찰이 됩니다. 분석적, 사회적 일을 하던 20, 30대들의 업무는 40대를 기점으로 달라집니다. 나이를 먹고 50, 60대가 될수록 몸을 쓰거나 반복적인 일에 종사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겁니다. 오랜 기간 직장 생활에서 얻은 경험과 능력을 발휘할 곳을 찾지 못한다면 단순 업무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현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말합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더 큰 문제는 그 생애 주직장에서 너무 빨리 퇴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30살쯤에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50살쯤에 실질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근로연한이 굉장히 20년으로 짧은 것이죠. 그래서 이 실질 근로연한을 좀 늘리는데 정책적인 노력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 때 20년밖에 일을 안 하네요. 그렇죠. 사실 50세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하시긴 하는데 그 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다른 일을 하시게 되죠. 20년 넘게 한 업무에 종사하며 여러 시행착오와 경험을 거치면서 본인만의 업무 노하우를 갖게 된 50대 구직자들. 사회와 기업에 도움이 되는 체력과 능력을 겸비한 이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면 결국 이는 개인의 불행이자 국가적 낭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국가적 낭비를 막기 위해 먼저 해결돼야 할 문제가 있다 말합니다. 과연 어떤 문제일까요? 50대의 숙련 근로자들이 재역량을 펼치기 위해서는 먼저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현재 60세로 끝나는 법정 정년을 늘리거나 정년 퇴직 이후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노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60살인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인구 절벽으로 생산 가능 인구는 줄고 고령 인구는 늘면서 노동력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과 정부, 노동계 모두 정년 연장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엔 공감합니다. 문제는 해법에 대한 의견차가 크다는 겁니다. 제가 국민경제자문위원회에 있어서 그 문제를 논의를 많이 했는데 딱 부딪히는 지점이 그거예요. 임금 체계 개편. 이 문제가 지금 딱 컸어요. 거기가 바뀌어야지 재고용이 가능한데 이거 없이 재고용이 가능하냐. 문제가 되게 심각한 거죠. 특히 정부 입장에서는 재고용이 계속 가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연금 수급 연령 뒤로 늦췄기 때문에 이 문제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부딪혀요. 현장에서 이게 작동이 안 되니까. 정년이 없는 회사는 어떤 모습일까? 안성에 있는 이 기업은 약품 포장지를 전문으로 생산합니다. 10년 전에 회사는 정년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37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37년 정도 그럼 근무하신 거네? 네네. 연세가 지금? 57년생이니까는 올해 69, 69. 이른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고철영 씨는 몸이 아프기 전까지는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없습니다. 저한테는 상당히 고마운 회사죠. 이제 배려를 많이 베풀어 주시니까는 상당히 고맙죠. 일을 뭐 건강만 허락되면은 사례가 일할 수 있게끔 해주니까는 상당히 고맙죠. 회사가 정년을 없앤 건 회식 자리에서 나온 직원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크게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회식 자리에서 이제 나이가 또 드신 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를 나갈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하다.
그때 좀 저는 좀 울컥했어요. 이분들이 정말 숙련된 기술자인데 계속 좀 가지 않으면 안 될까? 그러면 정년을 한번 없애보는 게 어때? 아예 우리는 정말 일 잘하시는데 다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래 우리는 그냥 정년 없어. 그렇게 해서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왔어요. 정년을 없애는 파격적 결정 이후 공장은 과연 문제없이 잘 돌아갔을까? 저희가 평균적으로 우리 업계의 평균 불량률은 1%가 좀 넘어요, 매출 대비. 근데 저희가 지금 0.5% 선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게 이익으로 이제 순환이 되니까는 회사에서는 사실은 행복하죠. 생산직과 사무직 모두 정년을 없애고 60세 이후에도 임금을 유지하는 제도를 도입한 이후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여기는 28년 됐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69입니다. 나이 먹어갈수록 일자리 없어지는데 내 건강에 허락하는 한 더 오랫동안 할 수 있어서 그거 하나가 좋은 것 같습니다. 노후가 불안한 100세 시대. 그 절반을 달려온 50대들이 사회에서 제대로 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년을 뛰어넘는 대책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한테 없는 새로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고령화 시대, 노동이 굉장히 더 유연해지는 시기로 가기 때문에 개개인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직무를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니면은 이직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 투자는 개인도 같이 분담을 하는 측면으로 간다면은 서로의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재기업을 특혜주면서 생산성을 유지하는 대신 거기에 일부 부분을 임금을 조정을 하면서 기업과 근로자 간의 합의가 진행이 된다면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고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소지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보신 회사처럼 정년을 폐지하고 회사 이익이 늘어나는 일이 모든 산업, 모든 회사에 통용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기대 수명 증가로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난 몇 년간 정부와 기업, 노동계는 머리를 맞대며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왔습니다.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지만 나이라는 한계에 묶여 직장을 잃고 경제적 어려움에 내몰리고 있는 50대 구직자들. 이들의 숙련된 노동력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정년 연장은 물론 고령 취업자의 재교육 그리고 지원에 대한 고민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